원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도심 전역에 빈 상가가 늘고 있지만 원주시는 추가 택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요도 없는 상업지만 늘려 기존 상권까지 붕괴시킬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주 화훼단지 사업이 10년이 넘도록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 백지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많은 비용과 행정력을 투입해온 원주시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지방 분권화 시대에 권한이 강화된 지방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지역민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원주 시민행동이 경제 침략 상황에서 군사협력은 마땅히 중단돼야 한다며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원주 혁신도시를 비롯해 도심 전역에 빈 상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극심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지만 개발 사업들이 계속 추진되면서 상권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준공된 지 1년 반이 지난 원주 혁신도시 상업지역입니다. 오가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들고 1층부터 빈 상가들이 즐비합니다. 임대와 매매는 물론 파격 할인이란 문구까지 등장했습니다. 12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마쳤고 아파트도 대부분 들어섰지만 상권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도 많이 비어있고요. 지금 보시면 무상임대도 되게 많거든요. 처음에는 막 3개월 걸다가 6개월 걸다가 지금 뭐 1년씩도 들어가고 새도 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이처럼 비어있는 상가들이 좀처럼 채워지지 않고 있는 것은 비단 혁신도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도심 역시 임대문이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택지에도 인테리어를 모두 철거한 빈 상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업 포기가 속출하고 새로운 점포 입점도 뚝 끊긴 겁니다. 장사하시는 분들도 가게 많이 내놓으신 분들 있는데 그 가게들도 인수할 사람이 없어서 결국엔 권리금은커녕 자기 돈 들여서 원상복구를 하고. 상황이 이런데도 신규 택지 개발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혁신 기업도시에 이어 소일택지와 남원주 역세권까지 원주시는 토지 강제 수용까지 하며 개발에 몰두하는 모습인데 수요도 없는 상업지역만 늘려 기존 상권까지 붕괴시킬 것이란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공실은 지금 더 지어지는 거 빼고 지금 기존에 있는 것만으로 해도 지금 앞으로 몇 년은 남아 돌아요, 장관은. 지금 있는 택지도 활성화 방안을 찾지 못하면서 자칫 유령도시만 늘리는 것은 아닌지 개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문막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의 추진 이유였던 화훼 특화단지 조성 사업이 10년이 넘도록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서 사실상 사업을 주도해온 원주시가 관리 감독의 업무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시는 그동안 화훼 특화단지 사업을 사실상 주도해왔습니다. 법인 설립을 위해 시의회에 출자를 요구하고 관광지구 지정을 앞두고는 1년 6개월 동안 공무원들로 구성된 화훼단지 전담기구도 만들어 사업을 이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3억 원의 출자금뿐만 아니라 원주시의 인력과 적지 않은 행정비용도 들어갔습니다. 화훼단지와 함께 추진된 SRF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 찬반 갈등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비용까지 발생했습니다. 사업이 시작된 지 10여 년, 기대와 달리 사업은 착공도 못했고 사업 대상 부지들이 대거 경매에 나오면서 사업 백지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대를 갖고 저거 했다가 지금 이렇게 흘러오니까 그리고 저것 때마다 자꾸 거짓말이 되니까 엄청난 원망이 지금 뭐 말도 못해요. 하지만 원주시는 아직까지도 투자자만 찾으면 사업이 잘 될 거란 무책임한 전망만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시행 법인에서 투자 의향이 있는 투자운용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가 완료되면 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이 원주시의 사업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원주시는 지분구조상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감사가 있으니까 감사 자료를 요구하면 될 텐데 그런 뭐 감사 자료 자체를 아예 받아오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지난 10여 년 동안 원주 지역 최대 이슈였던 화해 특화단지 조성 사업. 사업자가 오는 11월까지 관광단지 조성 계획을 승인받지 못하면 관광지구 지정이 취소되면서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 수순에 들어가게 됩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아베 정권 규탄 원주 시민행동이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 시민행동은 성명을 통해 일본이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 문제가 발생했다며 경제 침략을 하는 상황에서 군사협력은 중단되어야 마땅하다며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일본의 경제 침략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디어 환경 다변화로 지상파, 특히 지역 방송이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분권화 시대, 지역 방송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헌법상 지역민의 지역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폭염이나 한파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각종 사건, 사고나 지역 축제, 지역마다 굵직한 이슈가 있어도 중앙 언론을 통해 다뤄지는 지역은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OTT와 모바일을 통한 정보 소비가 늘면서 지역 방송은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분권이 시대적 과제로 논의되는 지금 지역 방송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중앙 언론들의 감시 역할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역 분권화가 제대로 되게 하는데 지역 방송이 첫 번째 현 시점 역할 수행이 있는 것 같고요. 권한이 강화된 지방 정부를 견제하고 지역이 가진 다양성을 지키고 유통시킬 수 있는 고유의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디어 환경이 지역에서 생산한 정보를 충분히 지역민들이 수요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처방해 주지 않으면 맛있고 달콤한 정보를 추구할 터이고 정작 지역민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반드시 섭취해야 될 정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방송을 포함한 공영 방송의 기본적인 공급 의무를 지키고 지역 정보 접근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과 규정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역의 지상파 방송들, 공영 방송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공급 의무가 있고요. 방송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고 해서 이런 하나하나의 소중한 매체들을 우리가 방기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방송학회 지역방송특별위원회 주관으로 마련된 지방분권화 시대 지역방송 위상정립과 활성화를 위한 연속 토론은 앞으로 통합방송법 개정 방안과 지역선거방송 심의와 제도 개선 방안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횡성 축협 조합원 100여 명이 횡성 한우축제에 참가하게 해달라며 횡성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13년간 축제에 참가해온 축협을 배제하는 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축협 참가로 도축 등 이미 진행된 축제 준비에 차질이 생긴다면 조합원들을 위한 판매 행사와 품평회만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횡성 한우 브랜드가 아니면 참가할 수 없다는 횡성군의 기조에는 군수가 횡성 한우임을 품질 인증해놓고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라고 반박하며 다음 달 4일 궐기 대회를 예고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고교 평준화 지역의 편법 전학 행위를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원주, 춘천, 강릉 등 고교 평준화 지역에서 일반고 진학이 어려운 중3 학생들이 인근 지역의 일반고에 진학했다가 입학 초기에 평준화 지역으로 다시 전학하는 편법 행위를 막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편법 전학 때문에 원주와 춘천, 강릉 등에 인접한 군 지역 중3 학생들이 해당 지역 내 일반 고등학교 진학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지대가 상지영서대와의 통합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6일에 시작될 2020학년도 수시 모집부터 통합대학으로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상지대는 상지영서대 학과를 기반으로 유아교육학과와 언어치료학과, 항공서비스학과 등 11개의 학과를 신설해 9개 단과 대학 63개 모집 단위에서 모두 2,282명을 모집합니다. 전문대학 정원이 50%가량 줄면서 통합대 입학 정원은 650여 명이 줄었습니다. 전문대 재학생들은 통합대로 특례 편입하기 가능하도록 해 전문 학사나 4년제 졸업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진 손자를 구하려고 강물에 뛰어든 60대 할아버지가 숨졌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평창군 대화면 평창강에서 62살 남성 박모 씨가 물에 빠진 9살 손자를 구하려다 물살에 휩쓸리면서 실종돼 40분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손자는 숨진 방 씨와 함께 뛰어들었던 방 씨의 동생 작은 할아버지에 의해서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오늘 낮 12시 30분쯤 횡성군 사원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서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인근에 민가가 없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화재로 산 중턱의 나무들과 잡목 1,500제곱미터가량이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근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던 사람들이 벌집을 발견해서 제거하다가 불이 나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캠핑객이 급증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평창군 청옥산 600마지기에서의 야영과 취사 행위가 다음 달부터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평창군은 방문객이 늘면서 환경이 훼손되고 상수도원이 오염된다며 외부 차량의 출입을 통제시켜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9월부터 야영과 취사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까지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벌이고 9월 이후에는 환경을 훼손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월군이 오늘 영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반기 계절 근로자 입국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모두 참석해 불법 체류와 인권 침해 예방 교육을 받고 교육을 마치는 대로 농가와 근로자가 연결됩니다. 이번에 입국한 계절 근로자는 키르기즈 공화국 출신 15명으로 오는 11월까지 3개월 동안 관내 7개 농가에 고용됩니다. 영월군은 올해 51명의 계절 근로자를 법무부에 신청했지만 지난해 중도 이탈자가 많았다는 이유로 반려돼 왔습니다. 평창 진부농협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포장재를 이용해서 지역의 축제 홍보에 나섰습니다. 농협은 자체 제작하는 농산물 포장 박스에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 문구 등을 넣는다는 계획입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